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슈 진단 플러스, 약간 이제 궁금증 해소, Q&A 뭐 이런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댓글이 달렸어요. 쌤, 미국 관세 플러스, 강달러 플러스, 약달러 플러스, 중국과의 관계들을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사실 예전에 설명은 다 해드렸었어요. 미국 관세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그 다음에 강달러, 약달러, 그 다음에 중국은 왜 그런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각조각 설명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만, 다 한꺼번에 네, 종합해가지고 요 네 가지를 섞어서 같이 종합적으로 좀 알려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서 네, 제가 강의를 하나 다시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별 5개죠. 별이 5개, 네, 5개짜리. 그러니까 이건 이슈 진단이기도 하면서 환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약간의 저의 소설이 좀 들어간 네, 그런 어떤 그 뇌피셜도 좀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런 또 관세를 통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왜 이렇게 중국만 또 열심히 괴롭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 또 여기에 끼어있는 우리는 또 어떻게 될까? 사실 우리 입장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히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자, 이렇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약간의 뭐라 그럴까, 주식 배우기 플러스, 네, 이슈 진단 플러스, 네, 저의 어떤 그, 노가리, 네, 생 노가리, 예, 좀 이렇게 말하고 싶은 욕구를, 네, 이렇게 풀어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질문 잘하셨어요! 네. 자, 혹시라도, 네, 방송 들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강의를 만들어가지고 또 올려드리는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제 흥분되는데, 네. 자,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전쟁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관세를 때려가지고 뭐 무역 간에 어떤 그 마찰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이득을 취하고자, 물론 이득을 취하려고 하겠죠. 근데 거기에 깔린 의도가 조금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예전에 트럼프 시절부터 미국은 중국 견제 플러스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 뭐 왜 하필이면 중국을 그렇게 많이 견제하는 걸까? 왜 미워하는 걸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따 얘기가 나오지만, 네,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는 중국이 너무 크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 무역 적자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꾸. 왜?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세수 확보라는 복합적인 목적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 지금 미국 경기가 되게 안 좋잖아요. 여기도 써놨지만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어때요? 경기 침체. 살기 어렵대요. 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긴 한데 살기 어렵답니다. 물가는 높아요. 네, 우리도 물가가 높지만 미국도 물가가 굉장히 높죠. 거기다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어요. 지금 뭐 지난번에 이제 미국 연 먹어요. 뭐 그런 얘기들 그 이슈 진단을 해드렸었던 것처럼 미국이 지금 1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부채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부채도 많은데 경기는 침체되어 있어. 거기다가 지금 강달러가 유지되다 보니까 수출도 잘 안 돼. 네, 물가는 높아. 그 다음에 실업자는 늘어나. 야, 이거 뭐 삼중고 아닙니까? 그런데 물가가 높기 때문에 어떤 금리 인하 이런 것들도 할 수도 없어.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어요? 세수 확보. 즉, 야, 돈 좀 다 내놔봐. 해가지고 돈을 이제 누구한테 걷어요? 국민들한테. 자, 지금은 100달러씩 세금 냈지만 너희들 이제 150달러씩 내는 거야. 그러면 50달러만큼 세금이 더 거치니까 그게 뭐가 되겠어요? 재무 건전성을 좀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우리 기업들로 본다라면은 약간 유상증자나 감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우리 정말 살기 어려워서 상장 폐지당할 것 같아. 감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좀 인내하세요. 자, 그런 것도 있고. 야, 요즘에 직원들 월급을 못 주고 있거든. 니들이 돈 좀 줄래? 대신 주식 줄게. 해가지고 삥 뜨는 게 뭐예요? 유상증자. 그냥 비슷한 내용을 봐야 되겠지. 일단은 뭐 여기는 경기 침체나 높은 물가 저성장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이 굉장히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 나 어려우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돈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 경기적 불황을 타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생각일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이 관세라는 이 정책을 통해 가지고 미국 내 공장 이전을 유도하고요. 일자리 증가,
그리고 법인 기업세를 확보하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사실 관세라는 거 하나만 딱 놓고 본다면 왜 우리나라를 괴롭혀요? 라고 되어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실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너무 과하게 진행되고 너무 빠르게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그냥 연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른 국가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하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 이거예요. 50% 관세를 매기지 않았으면 니들이 우리한테 항복이나 했겠냐? 네. 10% 관세? 뭐 그렇게 하든가 뭐 이렇게 나왔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협상 테이블에 딱 앉게 하기 위해서 관세를 세게 매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미국은 그냥 단순하게 관세만 매겨가지고 뭐 이렇게 뭐 세금을 조금 더 걷어들인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요 밑에 있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 미국의 지금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무역전쟁, 우리 미국이 너희 나라한테 적자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불공정한 그 대접을 받았으니까 이걸 관세로서라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관세의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한번 보자 이거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어요?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합니다. 보통 수입품이라면 가격이 좀 싸요. 물론 명품 이런 건 비싸겠지만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어떤 수입품들, 야 이거 수입품이야. 그럼 가격이 일단 좀 싸다라는 개념이 좀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자의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국산 뭐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국산 콩이 1kg에 10,000원이야. 근데 중국산 콩은 1kg에 5,000원이야. 반값이죠. 반값이니까 어떻게 해요? 야, 국산 콩 말고 중국산 콩을 먹자. 깨라고 했네요. 콩이라고 했네요. 아무튼 중국산을 먹자 해가지고 5,000원에 1kg를 사 먹었어. 근데 관세를 부과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관세가 5,000원이 아니라 이제 9,000원으로 늘어났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국산 거는 10,000원인데 중국산 거는 9,000원이야.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제 얘기를 할까? 그럼 10,000원짜리 사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산품을 애용하자 효과가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5,000원에 사 먹었었는데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10,000원으로 늘어나 버린 거지. 이게 뭐냐?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자재 중간재 비용의 증가. 부품들을 사와야 돼. 부품들을 사다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비가 증가합니다. TV 똑같이 하나 만드는데 옛날에는 뭐 한국에서 LG 디스플레이 거, 삼성 디스플레이 거 패널 사다가 썼어. 이게 옛날에는 뭐 $1,000였다. 근데 지금은 관세 때문에 $1,200가 됐다. 그럼 $200 늘어나는 겁니다. 기업의 생산비가 상승하게 되죠. 생산비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진이 줄어들게 되니까 기업의 실적이 낮아지거나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올려야 되겠죠. 안 좋겠죠? 자, 그러면 가격이 일단 다 올라가는 거야.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소비를 안 합니다. 아유, 비싸서 못 하겠어요. 콩 이거 안 먹고 말지. TV 안 보고 말지. 한 번 더 쓰고 말지. 돈이 많으면 자동차 멀쩡히 잘 굴러가는데도 이거 바꿔야 되겠어. 냉장고 멀쩡한데도 냉장고 바꿔야 되겠어. 너무 구닥다리야 이런 얘기 하지만 돈이 없어. 그러면은 에이 차 좀 더 타지 뭐. 냉장고 지금 어차피 냉동 잘 되는데 뭐 좀 더 쓰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비가 둔화되면 어떻게 돼요? 미국 내 경기가 위축된다. 자, 중국 경제에는 어떻게 미칠까요? 대미 수출이 감소합니다. 중국이 미국에다 팔아먹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대미 수출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 성장이 둔화됩니다. 당연하겠죠? 팔아먹는 대상이 이제 나 조금만 살래요. 원래는 10개씩 들어왔었는데 이제 5개만 줘. 그럼 어떻게 해요? 5개가 재고로 남습니다. 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생산을 줄여야 돼요. 생산을 줄인다는 것은 뭐예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야. 야, 니네들 이제 그렇게 많이 필요 없으니까 한 절반 정도는 잘라버려야 되겠다. 인원의 감축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기업의 실적도 줄어들게 되죠. 자,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경기 침체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가격 경쟁력은 악화됩니다.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 아까 전에 중국산 콩 얘기해드렸지만, 가격이 국산 제품하고 비슷해진다. 그러면 그거 안 산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어이구 아직도 안 팔렸어요. 재고 많아요. 이제 다음에 주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가격 경쟁력 약화를 통해서 중국 기업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위안화 절하. 환율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시장 개척. 미국 말고 다른 데로 가겠다. 자국 내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 가지고 환율을 올리게 되면 무슨 상황이 벌어지게 될까요? 수출할 때 더
유리하게 되겠죠. 이 이야기 조금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넘어가서 볼게요. 자, 강달러와 약달러. 미국이 원하는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도대체 미국은 그래서 강달러를 원합니까? 약달러를 원합니까? 이건데, 이 강달러와 약달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단순하게 우리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강달러다. 그러면, 달러가 강하니까 다른 통화는 약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강달러가 됐다 그러면은 1달러에 얼마예요? 1달러에 원래 1,000원이었던 것이 1달러에 1,200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더 올라간 거지. 옛날에는 1,000원만 줘도 1달러를 샀는데 지금 1,200원을 줘야지 1달러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것이 강달러. 그러면 환율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00원에서 1,200원 올라갔죠? 그럼 환율은 올라간다. 자, 약달러 같은 경우는 뭐겠어요? 반대입니다. 1,200원에 1달러 샀던 것이 지금은 1,000원에 1달러 살 수 있게 돼. 그럼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원화의 가치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환율은 내려간다. 이게 강달러와 약달러인데, 자, 그럼 어쨌든 미국은 지금 강달러냐 약달러냐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기를 한번 볼게요. 지금 미국은 뭐예요? 강달러 상황이죠. 달러가 강세 상황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뭐 어느 정도 내려왔다고는 하지만 달러가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환율을 생각해 보세요. 자, 수출 기업에게는 불리하고 수입 기업에게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자국 내 통화가 강하게 되면 다른 나라 통화가 싸기 때문에 그 원자재가 들어올 때 야, 1달러 줄 테니까 네, 그만큼 더 내놔.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달러에 1,000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달러 강세가 나타났어. 그럼 1달러에 1,200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이제 불리한 상황이지만 수입에는 유리하게 되겠죠. 수입은 유리하다. 달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수입을 이제 1,000원어치만 사던 것을 1,200원어치 사게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수출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제 1달러만 하면 네, 그 우리나라 입장을 봤을 경우에는 지금 1,000원이었다. 좀 지우고 가야 되겠다. 그죠? 지우개로 깨끗이 지우고 갑시다. 네. 칠판을 확보하기 위하여. 네. 자, 우리나라의 그 경우를 볼게요. 자, 지금 옛날에는 1,000원에 물건을 팔아갖고 1달러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1,200원이 됐어요. 1달러가. 그럼 우리는 미국에 물건을 팔았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뭘로 결제해줘요? 달러로 결제해줍니다. 야, 달러 1달러 갖고 가? 그러면 어떻게 되나? 나는 1,000원밖에 못 받죠. 근데 이제는 1,200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야. 환율이 올라가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출이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거죠. 이거는 뭐라고 했지? 원화 약세. 원화 약세. 그러니까 이거를 달러로 바꿔보세요. 달러로 바꿔보면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는 1달러만 내가 만약에 팔아가지고 얘는 이제 1달러 결제를 해줬어. 그러면 1,000원어치의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달러가 강세를 보였어.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1,200원을 결제해줘야 된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출할 때 딸리겠죠. 그래서 수출이 불리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환율이 높아졌다라고 된다면 이게 뭐냐면 약달러, 네, 약세, 통화 약세. 환율이 높아지면 통화 약세. 그래서 수출에는 불리, 수입에는 유리. 자, 강달러가 됐다. 즉 달러가 강세가 됐어. 통화가 강세가 되면 환율은 내려갑니다. 환율은 내려가면서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수출에는 네, 유리해지는 거죠. 네, 가만있어 봐. 이게 지금 헷갈렸어. 자, 환율이 높아지게 되면 수출에는 유리해지고 수입에는 불리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거랑 헷갈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다시 정리할게요. 이게 원래 기준점을 잘 잡아야지 안 헷갈려요. 네, 기준을 잘 잡아야 돼. 지금 달러로 갔다가 원화로 갔다가 계속 헷갈려서 그러는데 요걸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일단은 통화 가치가 네, 상승한다. 강세를 보인다. 뭐 원화 강세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환율이 내려갑니다. 왜냐면 그 통화의 가치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입의 강세니까요. 네, 강세를 보이게 되면 수입의 유리, 수출의 불리. 워낙 강세니까 더 많은 걸 얻어올 수 있고 더 조금밖에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워낙 약세로 들어가게 되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팔아먹는 입장에서는 달러를 받게 되니까 네, 수출의 유리, 수입의 불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미국을 이제 원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환율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 환율이 일단은 네, 어떻게 된다고? 내려간다고. 그죠? 그 달러 가치로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강달러 상황이 되면 수출에는 일단 불리하게 되고 수입에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 약 이렇게 결정 지으시면 돼요. 이게 기준점으로 가게 되면 되게 모호하고 되게 막 헷갈리는데 그냥 하나로만 보세요. 하나로만. 우리나라 수준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네. 우리나라가 유리하게 되면. 왜냐면 상대국이잖아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약세다. 그러면 미국은 강세예요. 그럼 우리나라 환율이 올랐죠? 미국은 내려가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수출의 유리, 미국에는 수출의 불리.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개념을 적용하시면 좀 더 빠르실 것 같네요. 네, 진짜 이렇게 얘기할 걸.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강달러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출이 불리하고 수입에 유리하다. 자, 수출을 늘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의 약세가 필요하다 이거야.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의 실적이 늘어나게 되고 뭔가 살림살이가 더 나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달러 약세를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달러 약세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약달러를 만들읍시다 라고 얘기하는데 약달러를 지금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수출도 늘어나고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데 달러 약세가 어렵다는 이야기야. 왜냐하면 달러는 그냥 약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달러라는 것은 기축통화거든요. 그래서 달러가 이제 낮아지려면 뭐가 되냐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시장에 달러가 많아지거나 또는 높은 이제 물가로 인해서 지금 금리 인하가 어렵지만 경기 부양을 통해 가지고 뭘 해줘요? 유동성, 달러를 확 풀어준다거나 이런 식의 포지션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물가가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지금 되게 어려워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잘 못하고 있죠. 근데 트럼프는 지금 보면은 달러 좀 낮춰라, 달러 약세로 가라, 금리 인하시켜라 막 계속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연준은 물가가 높은데 어떻게 하느냐? 동결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느냐? 경기 침체 한번 가봐 이거? 네. 경기 침체 한번 가봐. 이거 미친놈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죠. 예전에 경기 침체가 있었어요. 물가라는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만들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경기 부양을 일으키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유동성을 풀어서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경기 침체 한번 가봐. 관세로 한번 이렇게 붙어가지고 아주 그냥 다 죽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생각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 달러가 기축통화라고 했잖아요. 기축통화.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어떻게 돼요? 기축통화의 신뢰도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 금융시장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어요. 야, 저거 뭐야, 쓰레기 같은 돈 저거 필요 없어? 이거 달러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달러를 아주 그냥 쓰레기 취급하게 되면서 금융시장에 타격을 입게 되죠. 야, 이렇게 되면 또 곤란한데? 라는 식의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 시에 달러 약세 유도가 가능하니까 긍정적이긴 한데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 오히려 달러 신뢰도가 또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골 때리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지금 강달러이기 때문에 사실은 힘들어. 물건을 많이 내다 팔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지. 나의 어떤 전략과 맞지 않아. 그래서 약달러로 좀 만들어가지고 수출 경쟁도 좀 키우고 하고 싶은데 달러가 약세가 되려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물가가 높아. 제 얘기를 할게. 그 다음에 기축통화니까 달러 약세가 보이게 되면 달러의 위상이 흔들려. 열받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나올 수 있는 게 그러면 경기 부양으로 돈이라도 풀어볼까? 경기 침체 한번 만들어봐. 그랬는데 경기가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다 마탱이가 가는 거죠. 못 살겠다고 꾀꼬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상황은 강달러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관세를 매겨버린 거야. 자, 관세를 매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지금 미국은 그래서 강달러를 지금은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기축통화니까 우리는 강달러 가야 돼. 우리 달러는 건재해. 우리 경제 끄떡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약달러를 원하고 있다. 그럼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게 보자 이거지. 자, 미국의 그래서 선택이 어떻게 되느냐? 강제적인 환율 조정을 일으키겠다. 자, 달러 약세가 어렵다 이거야? 그러면 다른 국가의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타국의 통화 강세를 제한해서 미국 달러 강세를 제어한다. 그러니까 타국의 통화 상황을 제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요. 자, 관세가 지금 5%가 늘었다 이거야. 관세가 5%가 늘었어. 25% 늘었다. 25% 늘었다 칩시다. 그러면은
자, 이제 원래 물건값이 이제 100원이었어. 그럼 25%가 늘었으니까 이게 125원이 되잖아요. 네. 그죠? 125원이 돼. 그러면은 25원만큼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미국 내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 얘기야. 자,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오케이 땡큐가 되겠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강달러를 얘네가 유지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환율이 낮아지겠죠. 그럼 환율이 이게 높아지는 거죠. 환율이 높아지는 거지. 달러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은 자, 옛날에는 만약에 중국을 예를 든다면 이제 12위안에 1달러였다. 근데 지금은 12위안에 1달러가 됐어. 그러면 이 2위안만큼 뭘 할 수 있어요? 가격 디스카운트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125불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즉 이 25불에 대한 부분들을 관세로 다 맞는 것이 아니라 이 환율에 대한 변동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마진을 통해서 이걸로 상쇄를 시키는 겁니다. 즉 25%만큼 관세 늘어난 것을 환율을 올려버려 가지고 야 됐어 환율로 할게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 마진 이거 25달러 이거 안 하고 내가 가격 낮춰줄게. 100달러에 그냥 그대로 납품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손해보는 것은 뭘로 이득을 본다? 환율이 올라간 것으로 이득을 본다. 자, 미국 이걸 보고 있으니까 열받지. 왜? 열심히 해가지고 쟤네들 좀 죽이고 견제하려고 환율까지 이렇게 딱 이게 관세를 딱 올려놨는데 환율 찍 올려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관세를 무력화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니네 일정 환율 이상을 올라가면 즉 옛날에는 7위안이었어요. 지금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한 7위안이다. 1달러에 7위안 이 이상 올라가면 니네 환율 조작국 지정할 거야. 니네 다 그냥 조져버릴 거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탱이 보내버릴 거야. 네 이렇게.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 조작국이 지정이 되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박을 들어가면 7위안 아래로 조정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관세가 올라갔을 때 이 효과를 보지 못하게 돼.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미국은 달러 강세를 그냥 유지하면서 얘네들의 환율을 조작하면서 조절을 하는 거죠. 조절을 해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무슨 효과? 달러 약세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타국은 환율 상승을 통한 가격 조정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요? 관세 그대로 부과하느니 결국에는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해보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 중국이 그걸 했었어. 그래서 7위안까지 막 올렸거든요. 그때 미국이 야 스톱! 니네 더 올라가면 환율 조작국이야.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네들끼리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막 휘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율 조작국이 지정이 돼버리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이제 다른 국가들에게는 큰 숙제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환율을 가지고 또 막 부딪혀서 싸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중국을 왜 이렇게 타격을 하느냐? 왜 중국만 이렇게 그냥 못 살게 구느냐? 네. 중국이 미워서 그런 것도 있어. 네, 좀 약간 쌤통이기도 합니다만은 중국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국이 지금 경제 대국으로 엄청 성장하고 있거든요. 미국하고 지금 한 끗 차이밖에 안 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앞질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데다가 경제 성장력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GDP에서 미국을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1인당 GDP가 뭐 이제 3만 달러야. 만 달러. 일단 10,000달러다. 네, 그래가지고, 뭐, 지금 미국 인구가 3억 명이야. 그래갖고 다 합전이, 네, 3억만 달러다. 계산이 애매하긴 한데, 네, 뭐, 한 3조 달러다. 네, 3조 달러다. 이렇게 얘기 됐어. 근데 중국은 지금 14억이죠? 인구가 15억인가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1인당 GDP가, 이거 지금 한 5배, 15억으로 합시다. 5배 많으니까, 지금 1만 달러인데 2,500달러만 돼도 되겠죠? 네, 2,500달러. 그러면은 4배잖아. 2,000달러. 중국 1인당 GDP가 2,000달러만 돼도 어떻게 돼요? 3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자 이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이거야. 미국하고 똑같아진다 이겁니다.
이게 인구가 가지는 어마어마한 파워예요.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저출산을 극복해가지고 응애응애를 해야 돼. 그냥 전기 다 끊어버려야 되니까.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일을 안 하고, 뭐, 아무튼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이제, 이런 저출산 지원이라는 게 해줘야 되겠죠? 아무튼,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2,200달러로 올라섰어.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을 앞질리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을 억눌러야 되죠. 자, 내가 대통령이었는데 중국이 미국을 제끼고 세계 경제대국 1위로 올라섰다. 이게 얼마나 불명예스럽겠습니까? 트럼프 때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잖아. 그러면 두고두고 그냥 대대손손 실패한 대통령은 남겠죠. 그러니까 중국을 더 압박하고 더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많을 겁니다. 미국이 시장 지배를 유지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미국을 좀 더 키우고 중국을 견제해야지 나를 일단 넘어가지 않겠냐 이거죠. 자, 중국의 저가 제품이 엄청나게 빠르게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가격에서 지금 비교가 안 돼 버려.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뭐 중국은 도대체 뭘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품질은 더럽다고 하지만 가끔씩 보면 품질이 또 괜찮은 게 있어. 가성비 좋은 게. 이런 것들이 시장을 점령해 나가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 인상을 통해서 경쟁력을 약화시키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중국은 뭘 했느냐? 농산물 보복 가능성. 농산물에 대한 보복을 했죠. 그래서 진행을 했고 미국은 보조금 지급으로 버티겠다. 자, 중국이 미국에서 농산물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쪽인데 여기서 농산물 쪽에 대한 피해를 입는 것은 미국의 농민들이죠. 엿 먹었잖아. 엿 먹어가지고 큰일 났다. 중국으로 많이 팔려가고 있었던 이런 우리의 미국 농산물이 엿을 먹었다. 이렇게 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보조금 좀 지급해 드릴게요.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농민들 중에는 지금 트럼프나 공화당을 지지한 쪽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망이다 이거야. 실망이다. 지지율이 뚝뚝 떨어진다.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중국을 타격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뭐다? 중국의 이런 경제 대국 성장을 일단은 저해하려고 하는 목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최종적인 목표를 한번 봅시다. 니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냐? 진짜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거는 뭐냐면 공장. 공장 짓고 일자리 뭐 이런 것들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관세 때문에 공장을 이전하겠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에다 공장을 지었어. 그럼 일단 공장 짓는 그 시점부터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자, 공장 뭐 누가 지어요? 사람이 지어야지. 그죠? 사람이 가서 지어야 돼. 노가다 하는 사람들이 가서 지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다 뭐가 돼요? 일자리가 창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장이 다 지어졌어. 그럼 여기서 누가 일해요? 근로자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또 창출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자, 건설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 국가에 세금 내야 되겠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얻었어. 국가에 세금 내야 되겠지. 회사가 열심히 여기서 그 사업을 해가지고 물건 팔아먹었어. 세금 내야 되겠죠. 이건 뭐다? 세수의 확보. 지금 미국 국가 부채가 엄청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들을 요걸로 메꿀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다다익선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고용까지 증가할 수 있어. 대박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미국에다가 현지 공장을 짓는,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경기가 회복되는 그런 결과를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환율에 대한 압박감을 통해 가지고 미국 제품의 경쟁력까지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또 뭐가 되겠어요? 세수도 확보할 수 있어. 무슨 세수 확보할 수 있어? 수출의 경쟁력이 늘어나는 거야. 수출하는 게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너 수출 많이 했잖아. 세금 더 내.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삥 뜯고 기업에 삥 뜯고 자 팔아먹어서도 삥 뜯고 또 관세 해가지고 관세에서 삥 뜯고 그렇게 해서 돈을 계속 모으겠다 이 얘기죠. 전체적인 경제 건전성의 회복과 부채 감소가 최종적인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내가 대통령 됐을 때 미국의 이런 그 GDP 성장이 되는 것도 좋아졌고 부채도 많이 줄었어. 얼마나 성공적인 이벤트입니까? 그래서 장기적 국가 이익에 대한 극대화를 노리는 것이 미국의 최종적인 목표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못 살게 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문제점이 있어. 이게 무조건 걔네 말처럼 잘 되면 좋겠는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온 세계가 다 나서가지고 타도 미국이야. 결사항전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 나온 거지. 지금 뭐 EU에서는 막 그냥 뭐
할리 데이비슨, 리바이스 청바지 다 뭐 그냥 없애버려 뭐 이런 거 나오고 있잖아. 뭐 관세를 막 네, 어마어마하게 물리고 있죠. 뭐 중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뭐 다 난리가 아닙니다. 관세 정책의 부작용은 뭡니까? 물가가 올라가요. 거기서 미국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됩니다. 왜냐하면 더 비싸게 물건 들어오니까 선택지가 낮아져요. 그래서 싼 가격에 있는 거 이제 비싼 걸 사게 됩니다. 자, 관세 수익이 미국 부채 해결에 과연 충분할 것인가? 근데 요거는 이제 기업들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따지고 본다라면은 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생산비 증가, 미국 기업에도 피해를 준다 이거지. 왜냐면 미국 기업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자재를 들어와야 돼. 근데 관세가 올라갔어. 그럼 물건 가격이 올라가. 자, 이 얘기 아까 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무슨 일이 벌어진다? 유럽에서 지금 때리고 들어가니까 할리 데이비슨 이런 애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겠다. 자, 오히려 미국을 탈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야, 법인세 내야 되는데 가버렸어. 다른 나라에다 된다는 얘기야. 미국 기업은 탈출하게 되는 상황이죠. 다른 나라는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고, 뭐 이렇게 막 상황이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것도 양날의 칼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있겠죠. 자, 환율 조작의 한계도 있습니다. 다른 국가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중국, EU는 보복 관세 및 통화 정책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요. 네, 모르겠거든요. 뭐 그러면서 그냥 가면 어떡할 거야? 아, 글쎄 옵시다. 과연 이것을 강제적으로 야, 니네 이렇게 큰일 나. 너 우리가 막 이렇게 할 거야? 뭐 올라가는 거 뭐 어떡합니까? 네, 니들이 뭐 달러를 그러면 약세로 만드시든가요?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왜 니들이 잘못한 거 우리한테 뭐라 하느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무리하게 환율에 개입하게 되면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하게 된다. 그래서 주식이 크게 하락해 버리는 거죠. 미국 주식이 크게 하락하게 되면서 불안정에 쌓이게 되면 아시죠? 우리도 주가 빠지니까 막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이 정부가 한 게 뭐 있냐 이러는 것처럼 트럼프 너 이 자식 막 그냥 이렇게 이게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로 이게 맞는 것이냐라는 의심이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미국의 승부수이긴 하나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미국의 관세와 환율 정책은 단순한 무역 전쟁을 볼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 극대화 전략이고 그러나 물가 상승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리스크를 존재시키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장기적 성공 여부는 글로벌 경제 흐름과 중국의 대응에 달려 있다라는 거. 단기적으로 당연히 효과가 있겠지. 하지만 장기적 리스크가 필요하다.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론을 내드리면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네. 보시면 미국 관세는 왜 때문이다? 네. 결국에는 지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좋아지기 위해서 부채도 많고 그 다음에 경쟁력도 좀 살리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야.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경기 회복을 노리기 위함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즉 관세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경제 전체를 부흥시키겠다 이런 얘기였죠. 그러면서 강달러가 유지가 되면 안 되니까 약달러를 하고 싶은데 강달러와 약달러의 어떤 그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다른 국가들에게 뭘 한다?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가고 이제 쪼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강달러의 표면적인 상황을 유지하면서 약달러의 속사정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나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중국을 때리는 이유는 사실은 중국의 도전이 너무 거세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강달러, 약달러, 중국, 미국 관세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사실적으로는 약달러를 원한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걸 조금 잘 이용하면 우리나라 환율이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우리나라 환율 지금 안 떨어지죠? 네, 왜 그럴까? 네, 왜 그럴까?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딱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야. 네, 그래서 환율이 쉽게 떨어지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우리도 수출 기업들의 어떤 강세를 조금 더 보긴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 미국이 표면적으로 약달러를 원하지만, 네, 속으로는 약달러 원하지만 표면적으로 강달러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율이 쉽게 떨어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경쟁을 가져가야 돼요? 우리는 관세를 최대한 잘 넘겨서 통과를 시켜줘야 됩니다. 최대한 관세를 맞지 않도록. 저렇게 뭐 보편 감세를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다 매겼어. 철강처럼 25%다 매겼어. 이런 것들은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이런 건 오히려 굳이 따지고 본다라면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력이 좋아지는 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만 매기는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약간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가 다 같이 맞으면 오히려 우리는 괜찮아. 근데 전 세계가 다 맞지 않고 우리만 타겟이 된다라면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환율이 아직은 불안정한 상황, 아직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큰 부메랑을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환율에 대한 부분이나 이렇게만 보면은 또 띄어서 따로 설명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하려면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맞는 전략일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강달러와 약달러, 이게 아까 전에 제가 잠깐 헷갈렸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말이 조금 이제 어렵게 좀 나갔을 수도 있겠는데, 그냥 내가 어느 기준에 있느냐, 내가 한국이냐, 내가 미국이냐를 딱 놓고서 강달러, 약달러를 가지고서 계산하시면 조금 편안하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슈 진단 또는 주식 배우기 요거 해드리고요. 저는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뭐 이것 말고도 전혀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어떤 강의가 좀 필요하다 그런 분들은 또 적어주시면 제가 쭉 적어놨다가 순차적으로 또 강의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